반갑습니다. 한입니다. 오늘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뭐 도약계획가 있을 수도 있고 성장계획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뭐 한글이나 그런 내용을 작성하시는데 당연히 뭐 차트가 있고 뭐 이런 목록표가 있으니까 작성하시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신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여주기 위한 또는 어떠한 내용을 좀 더 포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PPT로 작성하시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필연적으로 제가 필수적인 요소들만 다 넣어 놓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나 어떠한 제품인지 서비스인지 부분에 있어서 그냥 너무 복잡하게 나타내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어떻게 한다, 어떤 서비스를 판매한다, simple is best,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고의 제품이나 아이덴티티, 명확성을 갖다가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첫 화면에 넣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거의 똑같죠. 네 가지가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사후 관리 및 기대 효과, 이러한 네 가지 부분이 뭐 도약기나 성장기 부분에 다 똑같습니다. 제품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개선 방안, 그리고 자금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대표자, 직원의 보유 역량, 이거 기술 개발 노력,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말 그대로 돈을 벌면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부분에 이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포지션의 부분의 목차를 통해서 이제 PPT로 이제 보여주는 게 있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인식 부분에 있어서 나타내시면 됩니다. 제품의 서비스에 대한 첫 번째,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problem,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사용자가 어떻게 불편을 느끼고,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착용감, 뭐 편의성, 불편, 비싸, 뭐 심플한 게 좋아, 뭔가 부족해, 이러한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넣어놓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 제품 대비해서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경쟁사나 제품군이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도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인식 부분에 있어서 고객의 니즈에 대한 개선 과제, 이러한 제품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현재적인 개선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하겠다. 1차 프로토타입, 2차 프로토타입, 뭐 3차 프로토타입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안 만들어진 것도 있겠죠. 그러나 도약기나 성장기 부분에 이런 제품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런 개선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 이 제품이 특허 및 디자인이 있다는 것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떻게 필요한지, 어떤 요소로 쓰이는지, 어떠한 고객이 요구하는지, 어떠한 형태나 산업군에 쓰이는지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성이나 시한성, 간편성, 일체형이나 추가 기능 부분에서 이렇게 도식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 시장 경쟁력 확보 및 강화 방안, 비즈니스 모델 로 두시고 특장점이나 합리적인 제품 가격, 납품종 소량 생산인지 그 항목이 어떻게 됐고 원재료는 어떻게 된 거, 제조 방식은 어떻게 돼서 우리가 우수하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정부 지원금을 얼마를 받아서 자기 부담금은 현금은 얼마, 현물은 얼마, 그리고 총 사업비는 이렇게 된다. 3억이라는 정부 신청 지원 자금을 받았을 때 4,400만 원 내 돈으로 내고 현물은 8,5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총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 정도. 말 그대로 3억이라는 자금을 정부한테 희망하는 거죠. 희망하는 거고 70%의 자금을 희망하고 이렇게 난 필요하다. 내가 4억 2,900만 이 사업을 하고 이 아이템을 만들고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고 소비자들한테 내놓기 위해서는 4억 2,900만 원의 돈이 들어갈 것 같다. 내 예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 좀 3억 정도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냐. 나머지 뭐 30%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자기 부담금 형태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부분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이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설명한 내용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료비는 어떻게
뭐 인건비는 어떻게, 기술 이전비는 어떻게, 뭐 홍보비나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부 내역이나 정부지원금 어떻게 쓰고 현금 현물을 어떻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명확하게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시장 진입 및 성장 전략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시장 진행 현황이나 국내에서는 어떻게 되고 뭐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요소나 그런 것도 단순하게 넣지 마시고 인포그래픽 형태나 아니 근거가 있는 통계 자료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연관해서 좀 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넣으셔야 되겠죠. 그런 내용을. 그리고 해외 국외 현황 부분도 다 통계 자료나 그런 건 요새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굳이 자기가 그렇게 돈을 주고 할 필요도 없고 통계청 자료부터 시작해서 뭐 무역진흥원이 뭐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쳐서도 많은 내용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압축적이고 내용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인포그래픽 형태나 그래프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겠죠. SWOT 정략,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부분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전략. 내가 이 제품이나 제품군에 있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전략과 전술을 펼칠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뭐 이렇게 하겠다. 그냥 글자로 적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와디즈를 통해서 입점을 해서 어떻게 해서 매출을 얼마 되고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어떤 업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매출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뭐 오프라인 업체를 통해서 할 것인지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근거를 내놓으시고 이렇게 할 것이다. 물론 기존에 진행돼 온 업체들에서 이렇게 할까 명확한 근거를 내놓을 수가 있지만 이제 시작할 업체 힘들죠. 근데 그 힘들다는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직까지 프로토타입만 만들고 타겟도 안 만들 업체도 있지만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업체도 실제로 있습니다. 왜? 사전 준비가 되어 있고 거래처와 이미 협약도 되어 있고 내 제품이 그쪽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준비와 예상이 되어 있는지 말 그대로 전략과 전술이 다 되어 있는 업체는 이러한 마케팅 전략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부분에서 온라인 홍보 내역도 기술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십시오. 단순히 글자만 적어놓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에 참여했다면 박람회 참여 내역도 기술하시고 일자부터 시작해서 박람회 성과 부분까지 분명히 넣어 놓으십시오. 박람회 성과 부분이 어떻게 됐고 몇 명의 바이어를 만났고 몇 명의 수출 진행건이 됐고 설령 수출 진행건이 되지는 않더라도 그 내용 없는 것도 있어 보이게 작성하는 것도 그는 기획자의 능력입니다. 몇 건의 건수가 있었고 향후에는 몇 건, 언제 내년도쯤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 레터 서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 놓으시면 명확한 구체적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성장 전략 자기가 이런 온라인에 판매했다, 오프라인에 판매를 했으면 몇 주간에 몇 개를 판매하고 몇 달간에 몇 개를 판매했다는 것이 나타내 주셔야 되고 향후에는 기존에는 이렇게 하고 2,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는 이렇게 했지만 연도별로 2년도, 3년도, 4년도가 지났을 때는 기본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몇 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왜 이걸 보여주냐면 정부 지원금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으로의 매출 발생 부분도 있어요. 현재가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향후에도 이렇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더 보여주기식으로 나타내 주신다면 정부 지원 자금 회수율도 100%가 되겠다는 것을 이제 검시관들이나 그런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진입 전략과 성장 전략 부분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렇게 해줄 것이고 와디즈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 중이고 정부 조달도 진행하고 있다든 오프라인, 온라인 구분할 것 없이 영업 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국외 부분에 있어서는 미주에 대한 진출을 어떻게 되겠다. 일본 수출 어떻게 할 것이다. 단순히 수출이라고 해서 꼭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지금 현장에 가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수출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화상통화라든지 화상캠이라든지 전문 무역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미주어 같은 거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섭외나 또는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쪽을 이제 본격적 온라인 쪽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능력도 되면서 온라인 쪽도 좀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통해서 이제 온라인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요즘 시대에 발맞는 추세에 맞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 구성. 대표자의 역량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직원의 보유 역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 내용을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기술 개발 역량 및 기술 보호 노력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어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사회적 가치 실현계. 우리 회사는 고용 창출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매출 향상에 대한 역량평가,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홍보를 하면 우리 제품이 아주 불우한 이웃도 도와줄 수 있고 기부문화 시스템도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이 제품은 이 사회에 너무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제품이 많이 팔리고 좋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좀 그런 내용이면 당연히 선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많고 꼭 모든 10대부터 60대가 다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타겟을 정하셔도 되고 이 제품은 무조건 그 카테고리 구분에 무조건 필요하다. 이건 너무 앞으로도 너무나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다. 그러한 느낌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우리는 어떠한 철학과 비전으로 끊임없이 기술 개발과 노력을 한다는 내용을 보여주시고 나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계획서는 정말 잘 만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본다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계획서는 총 4가지 분류로 나옵니다.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전략,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나오는데 물론 도약기도 있고 당연히 성장기도 있겠죠. 파트가 2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한글이나 이런 내용을 작성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누가 필요한가? 누가? 그리고 고객이 찾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개념이 조금 애매하다고 하시면 자기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계획서 작성하신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으신데 그 어렵다는 말은 내 자신이 대표자가 그리고 운영자가 자기 제품에 대해서 인식이나 그런 경쟁력,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명확한 구체성, 자신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작성하시기 전에 아이템을 선정하시기 전에 있어서 내가 이 제품이 정말 필요하고 이건 없애서도 안 된다. 이건 무조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러한 창업을 시작하시고 지원사업이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이 개념적으로 구축이 안 돼 있다면 이걸 작성하시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일이 정말 많으신데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어떠한 아이템이든지 제품이든지 서비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Simple is best입니다.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 갈수록 첨단 산업 시대로 지금 현재 가고 있고 지식 산업 시대, 이런 빅데이터 시대로 앞으로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 어려운 내용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Simple is best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계획 이러한 PPT로 작성하는 내용 요소, 구성 요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환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